야, 이거 진짜 놀랍다. 저 이런 거 맨날 앉아서 이런 거만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헤드폰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냐. 근데 항상 구멍이 있어, 구멍이. 아, 이건 안 되네. 그런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았는 게 다 돼버리네. 네, 얼마 전이죠. 캠브리지 오디오, 영국의 전설적인 오디오 회사죠. 올인원 스피커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정말 잘 만드는구나. 헤드폰 리뷰를 또 의뢰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뭔 얘기를 해야 돼. 할까 말까. 근데 스펙을 딱 보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건 해야 되겠다. 네,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가겠습니다. 클래스 D가 아니라 블루투스 헤드폰에 클래스 AB가 들어가 있어.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다. 유선 연결이 다 돼? 하하하. 답장서 리뷰하겠습니다. 주저주저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맨 뒤에 한 바닥으로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매니아 P100 SE, 그러니까 세컨 에디션, 그러니까 P100이 원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컨 에디션이 나온 건데요. 박스 예뻐요. 언박싱을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뭐야, 열려 있었어? 설마 제가 이런 리뷰를 하면서 지금 까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까? 케이블이 두 개가 있다. 이 케이블 두 개에서 엄청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케이블이 있고, 자, 요것도 있단 말이죠. USB-C인데, 요게 과연 충전만 될까? 컴퓨터 연결도 될까? 이것도 뭔가 3.5로 변환해서 들어올 것 같고, 흥미롭죠? 이거 뭐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클래스 AB 증폭 방식의 블루투스 헤드폰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저의 좀 개똥 철학이랑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디오의 증폭 방식은 A, B, C, D, E, F, G, H, I, T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시간의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대충 비슷해요. 클래스 A 방식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A, B를 섞어서 AB라는 게 나오고, C, D, E 막 나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효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A 같은 앰프는 효율이 최악이에요. 제가 만든 앰프 저기 하나가 있는데, 이 진공관 기타 앰프입니다. 이 진공관 기타 앰프가 요게 5W 나옵니다. 5W. 물론 5W만 돼도 소리는 오지게 커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공돌이들이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같은 전력으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지금 오디오에 쓸 수 있는 증폭 방식은 클래스 A. 그 다음에 B는 못 쓰고요. AB의 특징을 섞어서 AB. 예. AB는 우리가 클래스 D 앰프 나오기 전에 한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오디오 앰프 하면은 거의 다 AB 증폭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기타 앰프 저런 것도 다 진공관 소자만 다를 뿐이지 증폭 방식은 AB, 푸시풀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C도 OD에서 안 쓰고 D가 나온 거예요. 증폭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PWM이라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을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 진짜 천재다. 같은 전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증폭 방식은 맞습니다. 작아지고 열도 많이 안 나고 고급 기종이 아닌 어지간한 스피커 이런 거는 거의 다 클래스 D 방식의 증폭으로 작동을 해요. 만약에 클래스 D가 안 나왔으면은 우리 스마트폰의 스피커 소리도 더 작았을 거예요. 이게 산업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오디오는 산업의 방향이랑 좀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증폭 방식을 잘 보면은 클래스 A의 증폭 방식이 굉장히 인간이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어. 정말 순수하게 증폭을 해주는 것 같아. 근데 AB로 가면서 훨씬 출력이 높아지지만 신호를 쪼개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증폭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 만들면은 합쳐지면서 끝에가 어긋나는 문제가 생겨요.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그렇지만 뭐 조절을 잘 해서 클래스 AB 방식의 증폭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많이 했죠. 하이파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클래스 A 방식이 나옵니다. 대신 엄청나게 무겁고 커요. A를 좋아하는 사람은 AB도 싫어하는데 클래스 D가 나와버렸으니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겠어요. 저거는 오디오로 쓸 게 아니야. 그런데
공돌이들이 밤새워서 클래스 D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이 고주파. 그 상태로 보면은 무슨 AM 라디오처럼 작동해요. 진짜 라디오 신호에 주파수 대역으로 막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필터, LC 필터를 써가지고 다 깎아내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지금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5W 나오는데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거에 1860 배터리 안에 붙여주면은 수십 와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발전한 게 배터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휴대용 기기는 클래스 D 앰프를 넣어서 작동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유명한 회사에서 왜 클래스 AB를 넣어놨을까? 그러면서 그걸 왜 홍보를 할까? 클래스 D 앰프에 대한 부정적이라기보다도 AB가 D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아날로그스럽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처음에 왔어요, 스펙을.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며칠 계속 주구장창 썼으니까 충전을 꽤 오래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클래스 D로 나오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의 사용 시간이랑 차이를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또 드는 생각이, 야, 클래스 AB의 증폭 방식의 그 칩을 만드는 공돌이들도 완전히 그 AB 방식을 버리는 게 아니구나. 좀 더 저전력으로 작동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개선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기 들어간 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소리가 다른가? 논란의 주제일 수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역시 이거는 클래스 AB 소리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저도. 나 정말 그만큼 황금기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야지. 가끔씩 그런 느낌도 들긴 해요. 아 맞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쯤에 그때 뭐 인켈 이런 거에서 나온 앰프 다 AB 방식이었죠. 일반 헤드폰 유선 연결해서 듣던 그때 맞아. 그 느낌 소리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건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맞출 자신은 없어요. 뭐가 클래스 D냐, 클래스 AB냐. 클래스 D냐, 클래스 AB냐의 특징보다는 캠브리지 오디오에서 어떤 음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걸 튜닝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팩터라고 봅니다. 전 최근에 영국 제품 협찬에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전에 솔직히 관심도 없다가 뭐 아는 건 영국 마샬 앰프밖에 없었지. 기타 앰프에서는 명확하게 소리가 다른 소리예요, 그거는. 근데 하이파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있구나. 좀 영국적인 사운드는 저역대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좀 존재감이 좀 커요. 돌 같은 저음이 나오고 중고역대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공통적으로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 녀석의 물리적인, 전자적인, 전기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EQ를 얼마나 잘 먹느냐도 되게 많이 봐요. 끝까지 올려봐. 베이스 끝까지 올려보고 막 트래블 끝까지 내렸다 올렸다가 막 다 해본다고. 그걸 버텨야지 소리를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버티는 것들도 있어요. 확 올리면 막 EQ 조절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좀 저의 소신적인 발언이긴 한데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여유롭게 소리를 바꿔낼 수 있느냐. 일단은 외관을 좀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버튼이 좀 많아. 솔직히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버튼 레이아웃이 상당히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긴 해요, 요즘에. 근데 조금 트렌드가 버튼을 좀 줄이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머리 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투모 60호 출신인데, 솔직히 지금 60호가 안 들어가요. 살 더 쪄갖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게 드르륵 방식이 아니라 쑥 방식입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 알거든요. 찌그덕 소리 나는 거는 걸어갈 때도 소리가 나. 찌그덕 이렇게. 참고로 패드는 이렇게 빠집니다. 예. 빼기 어려운 제품도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쉽게 이렇게 도록 하면서 배터리가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교환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작정 뜯었습니다. 예. USB 커넥터 여기 있으니까 왼쪽에, 보통 왼쪽에 있죠. USB 꽂는 데가. 배터리는 분명히 여기 있을 거다. 뜯다 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 야, 이렇게 뜯기 어렵게 해놓고서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 영상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 뜯었는데 배터리가 없네. 그래서 아니 USB 충전 포트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배터리를 여기다 놔뒀을 것 같은데 배터리를 오른쪽에 놔둔 거야. 오른쪽에 컵을 이렇게 빼면은 요거 폼도 이제 파츠로 나온대요. 요것도 교환이 가능한데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좀 조심히 이렇게 떼면은 재사용 가능해요. 저도 뺐다 붙인 거거든요. 볼트가 3개가 있어요. 그 볼트만 풀면은 뒤에가 툭 빠집니다. 제조사에서 말한 것처럼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P100 기준으로 캠브리지 오디오에서 배터리 교환하는 영상이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서 내가 이걸 샀다. 이런 제품들이 점점 뜯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가 아니라 소모재 같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뭐 딴 건 모르겠어. 부품이 딱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최소한 배터리가 나중에 SOH,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좀 떨어져서 못 쓸 정도가 됐을 때 배터리는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뭐 그쪽에 법규화가 어느 정도씩 진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 그래요. 수리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제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적인 얘기도 좀 해야죠. ANC 당연히 있죠. 이것도 뭐 노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소리 들리게 하는 거, 레벨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ANC는 테스트를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ANC 테스트 안 할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온 걸 써보면은 예전에 진짜 차이가 엄청 났어.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좋다, 얘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좋은 게 있고 나쁠 게 있을 거야. 다 비슷하게 좋아요. 어떤 성능보다도 제일 테스트하는 게 ANC를 켰을 때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버스 안에 공간이 한정적이고 버스가 살짝 쿵 할 때마다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굉장히 저주파의 공기의 흐름이 훅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덜썩할 때마다 어떤 헤드폰들은 찌직찌직 거려요. ANC를 켤 수가 없어. 블루투스가 막 끊기는 것 같은 느낌처럼 빌리진 막 이렇게 돼요. 진짜 테스트할 때마다 버스를 타야 되니까. 제가 찾아낸 기막힌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가지고 계신 헤드폰을 한번 해보세요. 이어폰은 이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헤드폰이 심하거든요. 방 안에서 문을 닫았다가 확 열어보세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사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닫았다가 확 열어봐. 이거 버티는 헤드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리나. 예. 소리가 얼마나 나느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소리 거의 안 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소리 나요. 이것도 아주 미세하게 찍찍 나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음악 들을 때 거슬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근데 심한 것들은 뿌재직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기능 얼마 전에 한번 큰 재미난 일이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한국에 수입하시는, 물론 당연히 보고 계시겠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니까. 그 판매 페이지에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 물론 그게 써있긴 한데, 이거 그냥 훅 읽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참고로 이게 기능이 없어도 한번 다 연결해봐. 스피커도 연결해봐요. 항상. 되나 안 되나. 가끔씩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2개가 잡혀요.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들을 거냐, 유선으로 들을 거냐. 유선으로도 쓸 수가 있다. 블루투스 코덱에 따라서 막 뭐 압축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PCM으로 쏴주겠죠. DAC 겸 헤드폰, 앰프 겸 헤드폰이죠. 잘 나와요. 스마트폰만 되는 게 아니라 PC도 됩니다. PC에 연결하면 PC의 출력 장치로 이게 떠요. 그 블루투스가 안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 특히나 보안 걸려 있는 PC가 많기 때문에 연결하면은 잡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 자, 여기 빌리지는 172인가 3인가 그래요. 되게 높은 하이레스예요. 이거를 플레이하다가 일반 44나 48로 내려오면은 첫 부분이 잘립니다. 샘플링 레이츠가 확 건너뛰기를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가든지 작은 거에서 큰 걸 가든지 그 앞에가 좀 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 이동할 때는 문제가 없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가 계속 바뀌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3.5가 있다. 여기는 USB예요. 런닝머신, 공용 PC, 비행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나와. ANC가 되나? 된다. 되네. 자, 이게 돼야죠. 비행기에서 3.5mm 꼽고 ANC 켜야 되잖아. 비행기 시끄러우니까. 볼륨도 돼요. 볼륨도. 얘는 올려놓고 여기서 조절이 다 되네. 왼쪽, 오른쪽 잘 맞고요. 예전에 제가 뭐 케이스를 연결해서
케이스에서 아날로그를 받아서 블루투스 쏴준다는 그런 제품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유선이잖아요. 정말 유선 앰프가 되는 거네. EQ 같은 것도 먹을까? 당연히 먹겠지. 먹어. 다 돼요. 게다가 클래스 D도 아니야. AB 앰프를 증폭을 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컨트롤은 앱에서 EQ라든지 ANC도 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3.5mm가 어디든지 꼽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도 헤드폰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어느 기기든지 헤드폰 아웃은 헤드폰 앰프에 또 색깔을 좀 입혀서 나오기 때문에 어댑터가 하나 있으면은 라인 아웃으로 나오는 거를 잡아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CA 2개가 나오고 3.5mm 어댑터로 연결해서 라인 레벨로 나오는 거 완전 생 신호를 빼주는 거지. 헤드폰 포트보다 덜 착색이 된 소리를 착색은 얘가 주는 거지. 앱에서 EQ라든지 그런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쓰는 게 대박일 것 같은데. 뭐 영상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 30분 내내 듣고 있었어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솔직히 대부분 3.5, 3.5였어요. 어떤 좀 변태 같은 거는 3.5, 2.5도 있었어. 그리고 음질이 나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이거 지금 되게 좋아요, 소리가. 솔직히 눈 감고 요 소리랑 USB랑 블루투스랑 구분하라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이것도 되는구나. USB 연결했을 때 센서도 먹네. 이것도 되는구나. 이런 헤드폰이나 이어폰 똑같은데 좀 저가격이냐 중고가격이냐를 단번에 알아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센서가 있냐 없냐요. 꼽았을 때도 그러고 뺐을 때 꺼지는지. 3.5 써도 되나? 잠깐만. 오늘 리뷰 완전 산으로 간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것도 되는데? 이건 작동 방식이 좀 다르네요. 일단은 소리는 뮤트가 돼요. 근데 아까 USB 모드나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벗으면은 플레이어가 멈춥니다. 왜냐면 서로 디지털적인 통신을 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는 그냥 출력만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플레이어를 멈춰주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 뮤트는 해주네.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저 이런 거 맨날 앉아서 이런 거만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헤드폰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냐. 근데 항상 구멍이 있어, 구멍이. 이건 안 되네. 그런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았는 게 다 돼버리네. 그래도 저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내용들 그리고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종합해서 한바닥 슬라이드로 영상 끝에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 리뷰 의뢰해주신 정식 수입사 측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얘는 반납이 아니에요.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본다고 썼는데 영상 찍으면서 새롭게 안 사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끄럽네요.